이재명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 옆으로 아랍에미리트 전투기들이 보입니다. 국빈 방문을 예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측이 F-16 전투기와 미라주 전투기를 출격시킨 겁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후엔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입장하십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우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특히 이렇게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고맙다,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숨길 일이 아니라 좀 자랑스럽게 생각되십니까? 네.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자랑할 만한 조국으로 대한민국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형제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량과 아랍에미리트의 역량을 합쳐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제3세계로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의 관계, 우리 국민과 국민들의 관계도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이를 정말 빈틈없이 채워주는 것은 바로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또 아랍 세계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때 약 1년 전쯤에는 전 세계가 저 나라 왜 저러지? 설마 그럴 리가? 노스겠지. 그게 사우스란 말이야. 그렇게 한번 놀랬다가 아니 저걸 응원봉을 들고 저렇게 가뿐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제압한단 말이야. 총을 든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방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름답게 국민들의 저력으로 다시 원상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가던 길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하면 그냥 가슴 내밀고 우리 장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UAE 정상외교를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죠. 이 순방 관련해서 최신 뉴스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이더라고요. 어떤 거죠? 그래서 이 순방의 핵심이 뭔가,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는 거요. 아, 그렇죠. 저희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아시아의 AI 허브, 우리 대한민국하고요. 네. 중동의 AI 허브를 꿈꾸는 UAE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에너지, 안보, 첨단 기술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미래 파트너십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석유나 건설 중심 관계는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네네. 이번 순방은 그 관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설계하는 자리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소식들을 깊이 파헤쳐보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이 어떻게 넓어지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 그 핵심을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UAE부터 맞춰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면서요. 아, 그럼요. 외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거의 형제국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형제국가요? 네. 이 관계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몇 번의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을 거치면서 쌓아올린 결과물이거든요. 아, 어떤 변곡점들이 있었죠? 시작은 1980년대였어요. 그때는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석유를 받고 건설 사업에 질출하고 딱 그 정도의 비즈니스 관계였죠. 그랬던 관계가 어떻게 지금처럼 가까워진 건가요? 2009년 이 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2009년이요. 아, 바로 우리나라가 UAE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사건이죠. 바라카 원전. 이게 모든 걸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어요. 이걸 계기로 단순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고요. 네. 그리고 2011년에는 우리 아크 부대를 파병하면서 안보까지 함께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에 가장 높은 등급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겁니다. 와, 역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특별이라는 단어 하나에 수십 년의 신뢰가 담겨 있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미 이렇게 가까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논의를 한다는 건가요? 이 관계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꽉 채우는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 구체화한다. 네,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네. 첫째는 투자와 경제입니다. 투자와 경제. UAE는 우리나라의 핵심 투자국 중 하나거든요. 이번에는 AI나 미래 에너지 같은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분야에서 아마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안보와 방산이겠군요. 맞습니다. 안보와 방산 협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서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많이 들릴 텐데요. 네네. 이게 그냥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하는 게 아닙니다. 첨단 무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아주 강력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는 신호탄이라고 보셔야 해요. 방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지점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UAE가 왜 이렇게까지 방위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단순히 산업을 키우려는 목적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이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아, 이란. UAE는 이란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주 국방이 절실하겠네요. 하지만 UAE가 방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파트너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선택하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도 있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해하려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요? 바로 10%. 10%요? 네. UAE 전체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진짜 자국민은 고작 10%, 약 100만 명 남짓이에요. 아, 군맹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군인의 수를 늘릴 수 없으니 군대의 질,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그 한계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들에게 첨단 기술 기반의 방위 산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인 겁니다. 소수의 정예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니까. 그렇죠. 바로 이 절박함이 대한민국의 최첨단 방위 산업 기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리 현지에 가 있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고요. 아마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KF-21 전투기 수출점은 아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듣고 보니 UAE의 국방 전략과 경제 전략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로 안보를 지키고 동시에 그 기술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그런 그림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산 협력은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UAE가
첨단 무기를 원하는 이유와 그들이 포스트 오일, 즉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방식이 정확히 같은 맥락이 있거든요. 아, 포스트 오일? 네. 중동 국가들 사이에 언제까지고 석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UAE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동원해서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스스로 중동의 AI 허브가 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운 거죠. 이야, 방산에 이어서 AI와 반도체까지? 이건 뭐 거의 대한민국 맞춤형 파트너십이라고 해도 될 정도네요. 우리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곳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의 땅이 열리는 셈이죠. 그렇죠. AI 반도체 기술 협력부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순방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국익을 현장에서 극대화하기 위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기술, 방산, 경제 협력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양국 국민들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호감이나 신뢰 같은 게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K컬처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사실상 이 모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 정도인가요? 네, 이번에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 모두 K컬처 인기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국가들이에요. 특히 젊은 층 인구가 아주 많은 중동에서 K컬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사회 현상? K-팝 콘서트는 뭐 당연히 매진이고요. 한국 드라마 속 배우처럼 되고 싶어서 한국 화장품을 사고 SNS에선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는 시기죠. 하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동경이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과 기술에 대한 신뢰와 호감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단단한 문화적 기반이 있으니까 수입조 원짜리 원전이나 최첨단 전투기 같은 거대 프로젝트 논의도 훨씬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순방은 이렇게 잘 다져진 소프트 파워를 실질적인 국익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번 순방은 UAE에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와 튀르키예로 이어지고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마무리됩니다. 이 국가들도 다들 한가닥하는 지역 맹주들인데 이 나라들은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대한민국의 외교 영향력을 중동과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으로 확실하게 확장하는 뭐랄까 전략적 포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거점 확보군요. 네. 먼저 이집트는 인구 1억이 넘는 아랍권 최대 국가이고 올해로 우리와 수교 30주년을 맞았어요. 이미 K9 자주포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고 원전 건설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죠. 튀르키예는 또 형제의 나라고요. 그렇죠. 튀르키예는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파병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고요. 이 두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G20 정상회의.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아주 독특한 외교적 자산이 빛을 발할 겁니다. 독특한 자선이요? 우리는 선진국과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신흥개발도상국들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나라입니다. 아, 그 다리 역할. 네,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은 최빈국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된 그야말로 양쪽의 언어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국가죠. 특히 이번 G20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주제가 핵심 애제가 될 텐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 부분에서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시대의 기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기후변화나 보건위기에 어떻게 공동 대응할 건지, 우리의 성공 경험을 나누면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고 우리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겁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보내주신 뉴스 기사들 속에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번 순방은 단순히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일정을 넘어서 에너지와 안보, 첨단 기술이라는 미래 핵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행보군요. 맞습니다. 석유로 시작됐던 관계가 AI와 방산, 그리고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미래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전환점. 네, 선진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잇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국익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가 중동과 아프리카에 우리의 기술과 문화를 전파하는 만큼 반대로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돈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새로운 파트너십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예상치 못한 시너지와 영감은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번 순방을 지켜보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